아침에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와 함께 집을 나갔던 사람이 이유도 없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누구도 상상하기 싫을 겁니다. 그 모습이 내가 보던 마지막 모습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사건이 일어난 그날은 그저 또 다른 학교 야외 활동의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1974년 9월 4일 겨울이 끝나가던 호주의 그램피언스 국립공원은 평소처럼 고요했죠. 데미안은 영 오스트레일리아 리그에서 운영하던 5일간의 청소년 캠프에 참여하여 자연 탐험 여행이 계획되어 있었고 10살의 어린 소년이었던 데미안은 그 캠프에 참여한 40명가량의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캠프 기지는 강 옆에 위치해 있었고 데미안을 포함한 캠프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다양한 장소로 이동하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한 활동은 스티븐슨 폭포를 방문하는 것이었는데 참가자들은 700m 길이의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폭포 꼭대기까지 가서 주변 전망을 감상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학교 친구들과 함께 목격된 시간은 오전 11시경이었고 데미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11시 30분 무렵이었습니다. 평소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강했던 데미안은 여기저기 둘러보느라 뒤처지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은 잠시 떨어져 있는 게 문제될 게 없었으니 별달리 신경 쓰지 않고 트레킹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그램피언스 국립공원 내 경사진 암석지대에서 그를 본 것을 마지막으로 아무도 데미안을 보질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데미안이 곧 돌아올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데미안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교사들은 그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느끼고 곧바로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쳐 부르고 근처를 뒤졌지만 아무런 응답도 흔적조차 보이질 않으니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오후 2시가 지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교사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국은 곧바로 수색 구조팀을 조직해 데미안이 사라진 지점을 중심으로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 헬기 탐지견, 각 기관의 수색팀과 자원봉사자 등 최대 300명이 넘게 수색에 투입되어 거대한 국립공원의 숲과 험준한 지형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날씨는 비교적 평온했지만 데미안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 혹시나 갑작스레 날씨가 나빠져서 데미안을 찾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모두가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램피언스는 암석이 많고 좁은 길들이 얽혀 있어 수색이 매우 힘든 곳이라 수색팀은 암석 틈을 구석구석 살피고 주변 절벽과 깊은 숲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가 혹시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던 터라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색했으나 데미안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데미안이 사라진 지 48시간이 지났지만 그를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수색팀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국립공원 내 모든 오솔길, 숲길을 따라 수색했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언론은 이 실종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흔적조차 없을 수 있는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가족은 충격에 빠져서는 그 상황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매일같이 현장에서 수색이 이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기적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수색이 장기화되자 경찰은 단순 실종이 아닌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램피언스 국립공원은 많은 관광객과 여행객이 찾는 곳이었기 때문에 납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혹시 데미안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유괴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원 주변의 목격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가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가족의 주변 인물들도 조사했으나 데미안의 실종과 관련된 어떤 수상한 정황도 찾아낼 수 없었죠. 더구나 납치했다면 납치범이 몸값을 요구했을 텐데 그런 연락 또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실종 사건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며칠간의 집중 수색에도 불구하고 데미안 맥킨지의 흔적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죠. 방대한 인력이 투입되어 수색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색의 강도는 점차 줄어들었고 그에 대한 희망도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경찰과 구조팀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원을 수색했지만 그 광활한 자연 속에서 데미안은 신발이나 옷까지 가방이나 현금과 같은 그 어떤 것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약 2주가 지난 후 경찰은 실종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수색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구조팀과 자원봉사자들은 그동안 쏟아부었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공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여전히 기적을 바라고 있었고 그 끈을 도저히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램피언스 국립공원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고 데미안의 사진을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적으로 공개하며 제보를 원했지만 어떠한 유의미한 제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색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은 데미안 실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종 사건이 단순히 길을 잃은 사고일지 아니면 납치나 범죄에 연루된 것일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범죄 가능성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미안이 실종된 당일 공원 내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상황이 다시 면밀히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친구들이 그를 목격한 마지막 순간 이후 아무도 소년을 보지 못했고 그와 관련된 어떠한 물리적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은 실종이 아닌 납치 또는 다른 형태의 범죄일 가능성에 더 초점을 높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조차 없었고 데미안의 행방에 대한 단서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미제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했으나 특정할 만한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데미안의 실종 사건 이후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특히 그의 부모는 아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며 매일같이 기적같은 그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여러 인터뷰와 언론에 등장하며 도움을 호소했지만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대도 희미해지면 덜 힘들었겠지만 좀처럼 데미안의 가족은 실종 이후의 삶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년의 방은 그대로 남겨져 있었고 가족은 그가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데미안 맥킨지 실종 사건은 결국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사건을 열린 상태로 유지했으나 새로운 단서가 등장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수사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여전히 호주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중 하나로 꼽히며 여러 방송과 다큐멘터리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이상의 의문을 남겼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가 공원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고립되어 돌아오지 못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 그를 납치해 은밀히 사라진 것일까? 만약 그가 납치되었다면 왜 몸값 요구나 범인의 흔적이 전혀 없었을까? 넓고 험준한 그램피언스 국립공원은 데미안이 홀로 살아남기에는 너무나도 거친 환경이었습니다. 혹시 그가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졌거나 동물에게 공격당했을 가능성도 고려되었지만 그의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은 점은 의문을 남깁니다. 비록 수십 년이 흘렀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의 실종 후 몇 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았다는 제보를 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당시 공공의 안전과 실종자 수색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데미안 맥킨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기 위한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데미안의 귀환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주에서 일어났던 흔적 없이 사라진 데미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어느 누구에게도 소중한 사람을 잃는 일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